네, 반갑습니다. 원가관리 회계 9장 원가 추정 같이 보겠습니다. 이론부터 볼게요. 원가함수의 추정 및 원가 추정부터 볼게요. 미래 원가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역사적 원가 등의 분석을 통해서 미래 원가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는 있습니다. 원가 추정을 위한 원가 함수의 추정인데요. 원가 추정이란 특정 변수와 원가 사이의 관계를 규명하고요. 원가 함수를 추정하고 원가 함수를 이용해서 미래 원가를 예측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경제학에서의 원가 형태는 원래 이렇게 곡선 형태를 띠고 있는데 이러면은 분석하기가 힘드니까 회계학에서 원가 형태는 관련 범위를 정해두고 여기를 직선 형태를 띈다라고 그냥 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측하기 편하게 가정하는 겁니다. 원가 함수란 조업도의 변화에 따른 총 원가 변화를 나타내고요. 여러 요인이 원가에 영향을 미치지만 하나의 조업도가 총 원가의 변화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는 가정을 두고 분석하는 겁니다. 일정한 관련 범위 내에서는 총 원가가 조업도의 선형 함수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선형으로 되어 있는 거 보셨죠? 관련 범위란 정상적인 조업도의 범위를 말하고요. 회계학의 원가 함수는 관련 범위 내에서만 타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추정 방법을 볼게요. 공학적 방법이 있고요. 회의법, 계정분석법, 고조전법, 삼포도법이 있습니다. 여기서 고조전법이 계산 문제로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일단 말문제 형식으로 몇 개만 보고 가겠습니다. 공학적 방법은 과거의 원가 자료에 의존하지 않고요. 전문가의 공학적 분석을 토대로 투입물과 산출물 간의 관계를 계량화해서 원가 함수를 추정하게 됩니다. 회의법은요. 기업의 여러 부서로부터 수집된 자료와 의견을 토대로 원가 함수를 추정하는 방법이고요. 계정분석법은 분석자의 전문적인 판단에 따라서 각 계정에 등록된 원가를 분석해서 원가 함수를 추정하는 방법입니다. 고조전법은 최고조업도와 최저조업도의 원가를 직선으로 연결해서 원가 함수를 추정하는데요. 최소한 두 기간의 자료가 필요하고요. 총 원가가 아닌 조업도에 의해서 두 점이 선택되는 점에 주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최고조업도랑 최저조업도요. 총 원가가 아니라 조업도에 의해서. 자, 공식을 보면요. 단위당 변동원가는 총 원가의 차이를 분자에 두고요. 조업도의 차이를 분모로 둡니다. 어떤 거요? 최고조업도랑 최저조업도요. 조금 더 자세히 풀어내면 최고조업도에서의 총원가와 최저조업도에서의 총원가의 차감한 금액, 그리고 최고조업도와 최저조업도의 차이를 이 비율로 나타낸 거예요. 자, 그럼 고정원가는 최고조업도에서의 총원가랑요. 단위당 변동원가의 최고조업도를 곱한 것을 차감한 금액이 고정원가가 됩니다. 자, 이는 최저조업도에서 총원가를 단위당 변동원가와 최저조업도에서 곱한 것과 차감한 거랑 동일해요. 그러니까 최고조업도를 할 건지 최저조업도를 할 건지는 선택하시면 됩니다. 다만 그 단위당 변동원가에 최고조업도를 곱해서 최고조업도의 총원가를 차감한 게 고정원가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사실 외울 것도 없고 당연한 거예요. 살펴보면. 그리고 최고조업도와 최저조업도가 비정상적인 상황하에서 발생된 경우에는 고조전법을 이용해서 원가 추정의 정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두 번째로 높은 조업도와 두 번째로 낮은 조업도의 원가 자료를 이용해서 원가 함수를 추정하는 대표 고조전법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가장 높고 가장 낮은 거 말고 두 번째로 높고 두 번째로 낮은 걸 활용한다는 거예요. 삼포도법은 과거의 각 조업도에서 발생한 원가들을 점으로 표시한 삼포도를 그린 후에 이 점들을 가장 잘 대표하는 선을 눈대중으로 찾아내 원가 함수를 추정하는 겁니다. 저 원가 함수 추정에서 알파 값의 의미는요. 알파 값은 고정 원가를 의미하는 건 아니고요. 원가 함수는 관련 범위 내에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알파 값은 관련 범위 내에서 원가 추정을 하기 위한 y 절편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는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한다. 사실 전 지금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알고만 넘어갈게요. 자, 학습 곡선 볼게요. 1절에서는 원가 함수가 선형이라는 가정하에 원가 추정했었죠. 그러나 원가 함수가 선형이 되기 위해서는 단위당 변동원가가 일정해야 하는데 학습 효과가 발생하면 단위당 노동시간이 감소하고 단위당 직접 노무 원가와 단위당 변동 제조 원가가 감소하게 되겠죠. 학습 곡선이란 단위당 노동시간이 체계적으로 감소하는데 이러한 현상을 반영한 비선형의 원가 함수를 말하게 돼요. 작업자의 숙련도가 향상돼서 생산량이 증가할수록 단위당 노동시간이 체계적으로 감소하는 효과를 말하고 학습 효과는 일반적으로 노동시간과 관련이 있는 원가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직접 노무 원가랑 노동시간에 비례해서 발생하는 변동제조 간접 원가는 학습 효과가 나타나지만 직접 재료 원가하고 고정제조 간접 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 등은 학습 효과가 나타나지 않겠죠. 학습 곡선 모형 한번 볼까요? 단위당 누적 평균 시간 학습 모형인데요. 학습률은 누적 생산량이 2배가 될 때마다 발생하는 학습 효과의 정도를 비율로 표시하는 거예요. 자, 1단위에서 2단위 생산할 때 2배를 보고 1000시간에서 800시간으로 바뀌었어요. 2단위 생산이 800시간이 됐다는 게 아니라 단위당 누적 평균 시간이 800시간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자, 그럼 80%가 나오게 되죠. 이게 학습률을 뜻하고요.
총 누적 시간의 학습률은 곱하기 2 하면 되겠죠. 학습률이 80%라면 누적 생산량이 2배 될 때마다 단위당 누적 평균 시간이 전 단계 단위당 누적 평균 시간의 80% 수준으로 감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학습률이 낮을수록 학습 효과가 크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시간이 줄어들수록 더 많이 더 빨리 생산하게 되는 거니까요. 방금 본 건 단위당 누적 평균 시간의 학습 모형이었고요. 자, 이건 증분 단위 시간 학습 모형인데요. 누적 생산량이 2배 될 때마다 증분 단위 시간이 전 단계 증분 단위 시간에 비해서 일정한 비율로 감소하는 상황에서 사용하는 학습 곡선 모형입니다. 각 누적 생산량에 대한 증분 단위 시간을 모두 합해야 총 누적 시간을 계산할 수 있게 돼요. 자, 이 기출 풀면서 감 잡으시면 돼요. 학습 곡선 모형의 유형성과 한계인데요. 유형성은 의사결정과 CVP 분석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요. 한계로는 생산 자동화로 인해서 직접 노동 시간과 관련되는 원가가 점차 감소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유용성이 별로 없다 이겁니다. 다품종 소량 생산 형태로 이행됨에 따라서 학습 효과가 발생할 정도의 반복적인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죠. 현대의 생산 모습을 보면요. 그럼 기출 볼게요. 원가 추정 방법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회귀분석법은 결정 개수가 1에 가까울수록 만족스러운 추정을 달성한다. 이건 정리 안 했는데 뭐 그렇답니다. 회귀분석법은 결정 개수가 1에 가까울수록 만족스러운 추정치를 달성한대요. 고조전법은 최고조업도랑 최저조업도의 원가 자료를 사용하여 추정하는 방법으로 두 원가 수치의 차이는 변동원가라고 가정한다. 맞았죠? 그럼 그 총원가와 이 변동원가의 차이를 고정원가로 보고요. 계정분석법을 사용하면 각 계정을 변동원가와 고정원가로 구분하는데 자의성이 개입될 수 있습니다. 뭐 그렇답니다. 산업공학분석법은 공학분석법이라고도 하는데 간접원가 추정에 어려움이 있고요. 과거 자료 없이 미래 원가를 추정하는 데 사용된답니다. 자, 여기 사실 중요한 건 고조전법 계산이죠. 그냥 계산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고점 저점 나와 있어요. 그럼 고조전법 계산할 때 고점과 저점, 이 조업도를 비교한 거는 분자였습니까? 분모였습니까? 분모였죠. 이 전력비를 비교한 거는 분자였어요. 분석하고 보겠습니다. 자, 그럼 기계시간당 변동 전력비를 계산하면 이 전력비의 차이 24,000원하고 기계시간 차이 3,000을 나눈 금액 8원 나오게 되고요. 고정 전력비는 고점 선택하지 저점 선택하지 아무거나 하면 됩니다. 그럼 이 총 비용에 이 34,000에 8 곱한 금액을 빼주면 33만 8천원 나오고요. 이게 고정 전력비가 돼요. 자, 그럼 원가 함수는 33만 8천원 더하기 8 곱하기 기계시간이 원가 함수가 되겠죠. 그럼 7월 예상 기계시간이 32,375였다고 해요. 전력비를 계산하면 32,375를 원가 함수에 넣어서 계산하면 59만 7천원 나오게 됩니다. 이해 가시죠? 그럼 3번 볼게요. 고점 저점 나와 있고요. 단위당 직접 너무 원가, 단위당 직접 재료 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총 제조 원가가 분자, 조업도가 분모.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럼 단위당 21원 나오게 되고요. 고정원가 계산, 고점 저점 아무거나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21원 3만 단위 곱한 다음에 68만원가 빼주면 이 5만원 나오게 되고요. 고정원가는 5만원입니다. 그럼 함수 작성해보면 5만원 더하기 21 곱하기 시간 나오겠죠. 단위당 변동 제조 원가는 21원인 거고요. 단위당 변동 제조 간접 원가는 재료 원가랑 직접 노무 원가 차감한 금액이 되겠죠. 그래서 10원 되는 겁니다. 그리고 4번 고조전법 계산을 보면 여기서 이 단위당 2.4는 변동 제조 간접 원가가 돼요. 감독자 급여를 제외한 소모품비랑 수선유지비를 각각 계산한 다음에 소모품비의 단위당 원가, 수선유지비의 단위당 원가를 더한 금액이 2.4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고정 제조 간접 원가는 이 소모품비에서는 고정 소모품비가 안 나왔고요. 수선 유지비에서는 고정 수선 유지비가 9,000원 나오게 돼요. 계산해보면 그럼 감독자 급여 이 21,000원 고정 급여죠. 21,000원과 9,000원 더한 이 3만원이 고정 제조 간접 원가가 되는 겁니다. 네, 3만원 더하기 2.4 곱하기 시간이 함수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5월에 총 제조 간접 원가는 21만원 되고요. 변동 제조 간접 원가는 21만에 3만원 차감한 18만원이 되겠죠. 각각 계산하시면 돼요. 소모품비랑. 5번 고조전법 계산은 볼까요? 고점 저점 나와 있고요. 7월 기계수선비 뭐 이렇게 추정하고 있답니다. 예상 기계 가동 시간에 대해서 물었어요. 그럼 역으로 계산하면 되겠죠. 실제 문제에서는 여러 가지의 조업도 시간이 나와 있고 수선비도 여러 가지 나와 있어요. 그 중에서 찾으셔야 됩니다. 고점과 저점을. 그래서 계산하면 단위당 340원 나오고요. 고정 구하면 91만 4,800원 나와요. 함수는 91만 4,800원 더하기 340 곱하기 기계시간이죠. 그러니까 는 해서 201만 9,800원 나왔다고 하면 역으로 계산해서 기계시간 3,250시간 나오게 됩니다. 자, 마지막 고조전법 계산 볼게요. 고점 저점 나와 있고요. 7월에 30단위 제품을 단위당 500에 판매할 계획이랍니다.
1단위 생산하는데 10시간의 직접 노무 시간을 사용하고 제품 단위당 변동 판매 관리비는 30이다 라고 했어요. 총 공헌이익은 얼마인지 물어봤습니다. 분석과 같이 볼게요. 자, 고조점법 이용해서 단위당 40원 계산하고요. 고정비용 계산해서 13,000원 나옵니다. 함수는 13,000 더하기 40 곱하기 시간 나오겠죠? 그럼 7월 총 제조 원가는 13,300원 나오게 됩니다. 자, 30단위 판매할 계획인데 한 단위 생산인데 10시간 걸리니까 그렇죠? 300시간 곱하면 되겠죠? 그리고 변동 제조 원가는 단위당 40을 300과 곱한 금액 12,000원에 변동 판매 관리비 단위당 30원이죠? 900원 더한 금액 12,900원이 되겠습니다. 총 공헌이익 구하면 이 판매 15,000원에 12,900원 차감한 2,100원이 총 공헌이익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변동 판매 관리비 있으면 변동 제조 원가에 들어간다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학습 모형 계산 보겠습니다. 최초 16단위를 생산할 때 추정되는 누적 총 노무 시간 물어봤어요. 자, 생산량 하나일 때 10,000분 나오고요. 누적 생산량 2일 때 18,000분 나옵니다. 자, 그럼 이거 나누기 2 하면 9,000분이죠. 9,000분. 자, 10,000분에서 9,000분이니까 90%의 학습률이 일어나는 거 알고 있죠, 지금 우리가. 그럼 분석과 볼게요. 학습 효과 90%, 그쵸? 누적 시간은 학습 효과 곱하기 2, 180%라고 했습니다. 지금 16단위 생산할 때 물어봤으니까. 자, 4 곱하기 8, 8 곱하기 16 해서 저기 58310에 1.8 곱한 금액 14,976분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 학습 효과 곱하기 2, 1.8이 누적 시간이니까 18,000분의 1.8 곱하면 32,400 나오고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뭐 거꾸로 누적 시간 말고 학습 효과 90분으로 계산한 9,000분, 8,100분 이런 식으로 쭉쭉쭉 한 다음에 그 나온 숫자를 16과 곱하셔도 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이렇게 누적 시간 학습 효과로 계산해서 산출하시면 됩니다. 그럼 마지막 평균 변동 제조 원가 계산 볼게요. 1로트의 크기를 10대로 하는 로트 생산 방식에 의해서 요트를 생산 판매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무인 잠수함을 개발해서 5대를 생산 판매했어요. 각각 원가 나와 있고요. 무인 잠수함 1로트의 크기는 5대입니다. 그러니까 1로트죠 이게. 누적 평균 시간 학습 곡성 모형을 따르며 학습률은 동일하다고 가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적 로트 수마다 평균 직접 노무 시간이 점점 줄어드는 걸 알 수 있죠. 무인 잠수함 35대에 대한 납품 제의 시에 무인 잠수함 한 대의 평균 변동 제조 원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사이즈가 커서 1차 때 풀지 않겠지만 한번 우리 같이 볼게요. 분석과 같이 보겠습니다. 자, 학습량 계산하면 1300에서 1170 됐으니까 90%인 거 알 수 있죠? 여기 지금 누적 노무 시간 아니니까. 자, 1로트당 5대고요. 그럼 8로트는 40대죠? 2배수로 올라가니까 8로트로 잡는 겁니다. 최초 1로트 생산 시에 1000시간이 소요됩니다. 무인 잠수함 개발하고 5대를 생산 판매했는데 이게 1로트잖아요. 직접 노무 시간이 시간당 3만원 들어갔고 그 비용이 3천만원이었으니까 1로트 생산할 때 1000시간 소요됐다는 거 알 수 있죠. 그럼 최초 1로트 생산할 때 1000시간 소요됐으니까 2로트 생산하면 학습량이 90%라고 했습니다. 그럼 900시간 소요될 테고 4로트 생산할 때 810시간 소요될 테고 그럼 8로트 생산할 때는 729가 되는 거예요. 그럼 총 노무 시간 구하려면 1.8씩 곱해서 가면 되겠죠? 그러면 5832시간 나옵니다. 혹은 이 729 곱하기 8 하면 되겠죠. 최초 1로트 생산할 때 1000시간 소요됐으니까 그럼 7로트 생산한다고 가정하면은 5802에 1000시간 차감한 4832시간 나오게 됩니다. 우리는 35대에 대한 납품 제의를 받았으니까요. 7로트로 계산하면 한 대의 평균 변동 제조 원가는 자, 한 대당 직접 재료 원가는 200만원이었죠. 여기 200만원. 지금 한 대의 평균 변동 가공 원가는 위에 보시면 직접 노무 원가랑 변동 제조 간접 원가 더하면 35,000원이죠. 그럼 4832시간에 35,000원 곱한 다음에 35대로 나누면 483만 2천원 나오게 됩니다. 그럼 두 개의 합한 금액 한 대의 평균 변동 제조 원가는 683만 2천원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9장 원가 추정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